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진 수업 두 번째 시간, 유튜브 기준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정진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래서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정진의 준비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바로 또 반복해가지고 지금 쓰면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써보죠. 일단은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정진은 요체가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진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을 하고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네 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는 정진의 준비, 두 번째는 정진의 시작, 세 번째는 정진의 발전, 그 다음 네 번째가 정진의 성취, 그리고 이것은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준비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지약의 내용과 수선의 내용. 그래서 지약은 네 가지 장애인데 게으름, 그 다음에 악행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낙담, 자기경멸, 그 다음에 수선에 대한 네 가지 올바른 사유가 있는데 인간 삶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윤회계의 고통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카르마의 법칙에 대한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죽음과 무상에 대한 것.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죠. 예,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예, 계속 반복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래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인드셋과 지지난 시간이네요. 마인드셋과 동기와 방법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것에 이제 배대되는 한 예로서 불교계에서 가나선의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 가나선의 수행 방법은 저는 사실은 뭐 가나선을 특별히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가나선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을 배웠다기보다는 이제 불심 도문선사, 우리 노스님인데 불심 도문선사의 가나선 교육법인 거예요. 그 방법은 불심 도문선사의 가나선 교육법. 그러니까 그 전에 누가 그런 교육법을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불심 도문스님한테 배웠으니까. 그 내용을 알려드린 건데 거기에는 3요소가 있다 그랬죠. 대신심, 대분심, 대신심, 대분심, 그리고 대의정. 대신심은 마인드셋에 대한 거예요. 수행자에게 있어서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그리고 여러 조사들과 똑같은 불성이 있다. 나도 저렇게 깨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가장 강렬한 마인드셋이에요. 자화상. 그래서 이 강렬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대신심. 대분심은 동기입니다. 동기.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은 자비심을 가지고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자비심과 대연민심을 가지고. 왜 특별한 사람만 그러냐면요. 일반적인 사람은 자비심과 대연민심을 가지고 동기가 안 일어나는 것은 물론요. 자비심과 대연민심이 안 일어나요. 그냥. 그런 마음이 좋은 건 알겠는데 자기 마음에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재밌는 건 성인도 발로 차버리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함돼야 거친 분노가 끊어지기 때문에 수다원도 발로 차면 화가 나고요. 수다원은 똑같이 화나요. 그 전하고. 사다하면 좀 약하게 화가 나.
화가 좀 약하게 나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동기로서 분심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좀 거칠었다. 거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거친 교육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동기에 대한 것. 그리고 가나선은 최고의 방법으로 손에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단순함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려운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는 거냐면 그냥 의심만 품으면 돼요. 대의정. 화두에 대한 큰 의심에만 사로잡히면 돼요.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의정이 방법에 대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가나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대의정에 사로잡힌 건지 아닌지, 이것이 함정에 빠진 건지 아닌지, 이런 구체적인 그 경험의 실예들과 인터뷰 내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조사오록들에 보면 있습니다. 용성 스님 잘 정리해 놓으신 이 화두를 들 때 일어나는 이 오류들,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병통들, 이런 이 책들이 정리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 구체적인 방법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와 닿을 수 있는데요. 결국은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건 의심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3요소를 갖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3요소를 갖추면 어떻게 되냐면 똑똑한 놈은 3일 안에, 7일인가요? 똑똑한 놈은 3일 안에, 그리고 멍청한 놈은 3, 7일 안에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3일 안에 깨치고 3, 7일 안에 깨치는 건가요? 아니면은 3요소가 핵심인가요? 네, 3요소를 갖췄을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요소를 갖추지 않으면, 그러면 똑똑한 놈인지 멍청한 놈인지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가나선 가지고 깨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스님은 이 3요소를 갖추고 하는 가나선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최상승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최상승선. 최상승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잖아요. 대학 학부 졸업하면 석사 가잖아요. 석사 졸업하고 나면 박사 가죠. 그 박사 과정이 최상승선인 거예요. 그러면은 3요소를 갖춰서 3요소를 갖춰야 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3요소를 갖춰야. 그러면 참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3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최상승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은 3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 3요소를 갖추기 위해 애를 쓰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겠죠. 이게 이제 이 노스님의 교육법 2탄인 거예요. 2탄. 1탄은 3요소를 갖춘 가나선하는 방법. 3요소가 중요하다. 그 얘기였고. 2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노스님은 아주 철저하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를 화두를 주신 적이 없어요. 화두는 찍어내듯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가지고 제가 스님한테 화두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다고 화두를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스님의 관점은 뭐냐면 3요소를 갖추고 가나선을 하면 최상승선을 하는 것이고, 이러면 3, 7일 안에 깨쳐야 되거든요. 이걸 본인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화두를 준다는 건.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 화두를 줘봐야 3, 7일이 아니라 3, 7년, 21년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노스님은 교육을 실패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노스님한테 화두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어떤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셨느냐? 그 준비 과정을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터닦을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터닦을선. 최상승선을 위한 터를 닦는 선수행이라는 뜻이에요. 이 터닦을선의 내용은 불교 5대 수행으로 항상 표현을 하셨습니다. 불교 5대 수행. 불교 5대 수행.
제가 이걸 외울까? 못 외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제 저 축원할 때 다 나오는 건데 제가 축원을 잘 안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아는데 그거 말고 네. 자, 불교 5대 수행 첫 번째는 불사수행이에요. 일단 다 적어볼게요. 불사수행. 두 번째는 간경수행. 세 번째는 주력수행. 네 번째는 참선수행. 다섯 번째가 연불수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원할 때 보면 다 나와요. 자, 불사수행은 복덕구족. 불사수행은 뭘 성취하는 거냐면 복덕을 구족하는 게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경수행은 해안 통투. 해안이 열리는 게 간경수행의 목적입니다. 주력수행은 업장소멸. 참선수행은 의단동로. 예, 의단동로. 그리고 연불수행이 삼매현전이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때문에. 자, 이게 노스님의 솔루션이에요. 노스님의 솔루션. 그러니까 무슨 솔루션이냐면 3요소를 갖춰서 최상승선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준비하는 과정. 자, 봐보세요.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가나선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나선 수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종단에 입문을 하는 스님들이나 아니면 제가불자들이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선방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소수만 수준에 맞는 거고 대다수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고 노스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스님은.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그 솔루션으로 불교 5대 수행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봐보세요. 여기 보면 불교 5대 수행이라 그랬지 불심 5대 수행 이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불심 5대 수행이면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 5대 수행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불교의 보편적인 수행 방법 5가지를 뽑아서 제시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5가지를 뽑아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수행 방법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간경인 경전에 대한 것이겠죠. 주력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처럼 그 주문 외우는 거, 주문. 진언. 참선은 가나선이랑 헷갈릴 수가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선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3요소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연불은 이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거, 이게 뭐냐면 칙명연불.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상호를 눈 감고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딱 떠올리는 관상연불. 이런 거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요 5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불사수행이 있네? 불사수행. 요 불사수행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사수행이라 그러면은 기와 올리고 집 짓고 단청하고 건물 짓고 이런 게 불사수행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불사수행은 불사수행의 전체 중에 요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불사수행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 일, 부처님하고 관계된 일, 전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종단일, 뭐 사회적인 일들, 부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동참하는 것, 거기에 봉사하는 것, 이것을 불사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강경도 못하겠고 주력도 못하겠고 참선도 못하겠고 연불도 어렵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불사수행을 해야죠. 근데 왜 어려울까요? 복덕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뭐가 부족하냐에 따라 해야 되는 수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5가지가 바로 마음의 자질이 좋아졌을 때 구족되는 것들인 거예요. 마음의 자질을 좋게 만들었을 때 그 터닥글선에 정진을 했을 때 뭘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는 복덕을 갖춰야죠.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진짜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은 치열하게 정진을 잘하는데 잡혀가 자꾸. 번뇌한테 잡혀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이 잡아가든지 뭐 상황이 잡아가든지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수행은 열심히 하는데 복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수행을 못하게 잡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더기가 잡아 당긴다니까요. 잡아가요. 복덕이 부족하면 구더기가 잡아가듯이 잡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스님들도 맨날 조심하라고 그 보살님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비구 스님들한테 특히 그러잖아. 잡혀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고. 어쨌든 여기 복덕 구조. 그러니까 복덕이 있어야 수행을 잘한다는 겁니다. 최상승선에 도전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복덕을. 그럼 자기가 복이 부족하면 무슨 수행을 해야 돼요? 불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자각한 채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문화적으로 아주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절에서 일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약간 막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스스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일을 하지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국제명상센터 가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엄청 자유로워. 자유롭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연히 국제명상센터 왔으면 우리나라 관점에서 봐보세요. 단마을 들어가서 하루 8시간 딱 정해진 시간에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말고 수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쫓겨나야 돼, 안 쫓겨나야 돼요? 못하는 사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국제명상센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야도 성향 따라 조금 틀린데 좀 이제 자유로운 사야도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거사님들 중에서 국제명상센터 와가지고 2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밖에서 빗자루질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한테 빗자루질 시킨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본인이 앉아보니까 못 앉겠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명상센터에 있고 싶어. 그럼 무슨 수행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수행을 하는데 그게 절에 대한 일, 빗자루질을 계속 하니까 도량이 깨끗해지니까 그 도량에 이 수행자들이 경행할 때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경행을 하는데 쓰레기가 널려 있어. 막 이렇게 피해서 다녀야 돼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깨끗하게 아주 먼지가 한 돌 없어요. 그 미얀마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본인이 불사수행을 한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준비가 되신 분들은 단마을에서 앉아서 좌선을 하지만 본인은 그걸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덕 구족을 위한. 자, 해안을 준비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지혜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요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사실은 이거 방법, 수행의 지도 자체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경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을 많이 듣고 설법을 듣고 그래서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안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객관적인 정보를 얘기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정보 속에서 올바른 걸 찾아내는 선택의 능력도 해안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기본은 뭐냐면 경전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업장이 많으면 수행하기가 어렵죠. 예. 업장이 많으면 진짜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이게 진짜 난감하다니까요. 앉아가지고 열심히 수행 잘하는데 진짜 가만히 앉아있다 담 걸려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잘못하지도 않았어. 뭐 무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담 걸렸어요. 그래서 그철 이제 수행 못하고 그냥 나가야 되고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예, 우리는 보통 모르면 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뭐 때문인지. 그런 거 다 뭉뚱그려가지고 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무엇인가 일을 추구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다. 그런 게 업장인데 이런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겪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업장을 소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력수행이다. 그래서 대대로 제가 볼 자들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그래 많이 한 거고 성철스님 문화에서는 아비라 기도를 그래 하는 거예요. 아비라 기도를. 아비라라고 하는 이 진언이 있거든요. 그 진언 기도를 엄청 해요. 아비라 진언은 좀 짧고 이제 그거보다 더 전문 수행자들은 능엄주 기도를 그래 많이 해요. 능엄주 기도. 저희 비구니 스님들 출가하는 그 어떤 그 절은 그 절은 저희 출가하려면 능엄주기도 3년 하고 출가해야 돼요. 네, 능엄주기도를 3년을 해야 돼. 3년을. 네. 스타타카토 스니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스타타카토 스니삼 이렇게 시작하는데 스타타카토 스니삼 이 속도로 해가지고 10분 동안 외워야 되는 진언을 그거를 3년 동안 해야 그래야 출가를 시켜줘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면 업장 소멸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직접 수행해보면 이것들 때문에 엎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키워드들을 잘 알아야 돼요. 축원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축원할 때 이 얘기 하잖아요. 연불자는 삼매현전, 강경자는 해안 동투, 참선자는 의단동로, 불사자는 이 얘기는 안 한다. 불사자는 복덕구족 이 얘기는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통의 발원, 통원이라. 본인들의 각각의 별원은 따로 있지만 그거 말고 공통의 발원, 불자들, 수행자들이라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발원. 이게 왜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 의단동로라고 하는 건 의심을 아주 깊이 품어가지고 뚫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의정을 갖는다라는 이야기죠. 이 대의정을 갖춰야 3요소를 갖춰서 최상승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부를 하는 게 삼매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최고 쉬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연불은 칙명연불 이걸 넘어서 관상연불을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관상연불. 연부 삼매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저 관상연불법이래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교육법하고도 아주 유사해요. 부처님 당시에 삼매를 불러일으키려면 니미따라고 하는 걸 마음에 띄워야 되는데 이 니미따가 뭐냐면은 마음의 심상이에요. 심상. 심상. 그런데 이 심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집중 대상을 정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는 호흡을 보는 거예요. 근데 호흡을 보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열 몇 가지의 대상이 있어요. 청정도론에 보면. 그리고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색법, 보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주 구체적이요. 진흙을 막 이렇게 만들어. 수행자니까 뭐 다른 거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 색을 칠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색을 칠해놓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도 그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 심상이 생긴 거예요. 니미따가 뜬 거예요. 이게 집중이 된 게 아니라 집중의 시작이거든요. 마음에 눈을 감고도 니미따가 아주 확고하게 떠야 그 마음의 심상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니미따가 안 뜨면 집중수행을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수행 할 때 보면은 관상수행이 뭐냐면은요, 저 부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스님하고 일화가 있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시라네, 저희 노스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원빈 스님은 눈 감고 저 위에 법당에 있는 부처님 보이냐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목숨 걸고 보이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되니까 계속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보다가 이제 또 보이네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고 있네요. 법당에서 살든지 아니면 부처님을 짊어지고 내려와서 책상 앞에 놓고 자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눈에 익히면 눈 감고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다 해봤어요.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해봤어요. 당구 배우잖아요? 당구를 딱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침대 위에 누워있으면은 당구공이 보여. 맞아요. 그 테트리스 게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눈 감고도 테트리스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요 니미따를 띄우고 삼매에 들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한 거냐면 그냥 반복이 부족한 거예요. 테트리스 게임에 빠져봐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이고 9시간이고 할 수 있습니다. 당구에 빠져보세요. 3박 4일 안 나와요, 당구장에서.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눈 감고도 보이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보면은 체스 하는 영화가 있어요. 체스 하는 영화. 그게 실화인지 모르겠는데, 이 여성 체스 챔피언으로 실하면 이제 그 여성으로서 이제 최초로 세계 챔피언이 된, 체스 챔피언이 된 그 여성에 대한 일화인데, 그 사람의 요 수행 방법을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침대에 누워서 눈 감고 체스 둡니다. 눈 뜨고도 떠요. 니미따가 워낙 강하니까 눈을 감고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눈 뜨고도 저기 그냥 보여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약물의 힘을 빌리죠. 약간 마약을 해요. 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심상이에요. 심상. 요 삼매의 바로 기본인 니미따,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대승불교에서는 연불수행이 제일 쉬운 거라는 거예요. 연불수행.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대상을 보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흡을 보는 것만큼 보편적이고 강렬하게 집중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연불수행. 그래서 삼매현전.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5가지가 우리는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덕이 구족해야 돼. 복이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들으셨나요? 꼭 돌을 닦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복덕 없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거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면 복덕 구족을 위해서 열심히 불사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사수행. 절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처님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인이 정보도 없고 올바른 선택을 잘 못해요. 어리석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경전에 매달려야 돼요. 경전에. 이런 경우에는 부처님한테 매달린다 그래서 해안이 열리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가 매달려야 되냐면 경전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업장이 너무 많은 거라. 보면은 이럴 때 보통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왜냐면 주력 수행을 방에서 혼자 해요? 보통 법당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해요? 방에서 혼자 절대 하면 안 돼요. 막 밤에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혼자서 막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무당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기가 열려가지고 빈 곳으로 다른 존재들이 들어오거든요. 신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처님 앞에 와서
법당에서. 그러니까 요 주력 수행은 보통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과 연관이 있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참선 수행을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 터닥글선에 해당되지만 그 중에서도 요 참선 수행은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교쯤 되는 거예요. 요 정도가 다 초등학교, 중학교라면 그래도 고등이라, 고등.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을 다 갖췄고 이제 뭘 갖춰야 되는 거냐면 3요소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3요소를 갖추는 그 수행을 이 참선 수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연불수행, 집중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역시 연불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고 집중을 잘 못한다? 그러면 연불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 5가지 키워드도 중요한 거예요. 복덕, 해안, 업장, 그 다음에 3요소 의단, 의정, 그 다음에 삼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는 보편적인 5가지 수행이 있다. 불교에는. 그런데 이 전부를 다 뭐라 그러느냐? 터닥글선. 터닥글선. 털을 닦는다. 이거는 지금 시작한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간경수행을 열심히 정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간경수행을 하고 있는 건 지금 준비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는 정진이 아니에요? 정진이죠. 그래서 순환구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순환구조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예 간경도 안 하고 있는 상태다, 자기가. 그러면 준비를 해서 간경을 시작해서 간경을 발전시켜서 원하는 걸 성취를 하면 그러면 그게 터닥글선으로서 준비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상승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학년제라고 보시면 돼요. 학년제랑 비슷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이런 식으로 거기에 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년이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준비, 시작, 발전, 성취. 그래서 다시 위로 매듭 짓고 올라가서 준비, 시작, 발전, 성취. 다시 또 매듭 짓고 올라가서 준비, 시작, 발전, 성취. 그래서 결국은 불교적으로 수행을 할 때는 최상승선까지 가서 마지막에 최상승선을 통해서 깨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나선의 논리인 거예요. 예, 다른 저희 수행할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맨 마지막에 무조건 가나선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가나선의 수행 구조 속에선 이렇다. 가나선의 수행 구조 속에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뭐 얘기한 거냐면 준비 얘기한 거예요. 준비. 준비.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시작하려고 딱 하면 뭐 때문에 열심히 못한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그게 결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냐면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흔히 가지고 있는 감정의 장애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하거나 절을 해야 되거나 기도를 하기로 했거나 참선을 하기로 했는데 하려고 앉기만 하면 이런 마음이 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공부를 딱 하려고 그러면 최악의 결과만 떠오르며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최악의 경우만 떠오르며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감정에 시달리고 있는 거냐면 의욕상실에 시달리고 있는 거랍니다. 의욕상실. 이게 이제 낙담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의욕상실. 의욕상실. 의욕상실, 낙담에 빠지면 이렇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도전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안 될 것 같고 안 해야 될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이런 감정에 시달리고 있다면 자신이 의욕상실, 낙담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려고 앉았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앉았다기보다 뭔가 좀 이렇게 누가 부탁을 하거나 시킨 거라.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 누가 무언가를 시키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자기가 하던 거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누가 자기가 할 때는 멀쩡했는데 누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시키면 스트레스 때문에 못 하겠다라고 딱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분노의 감정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분노도 정진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하려고 딱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딱 가만히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만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하나 싶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면 외로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로움. 아니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겪는 일들일걸요? 지금 노량진 가면 이런 일들 많아요. 네, 노량진 가면 이런 얘기 하면은 자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못하겠다. 이건 뭐냐면 예민함. 마음이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부하거나 뭘 열심히 하려고 그 자리에 딱 앉기만 하면 일단 딴 거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딴 거부터 막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거예요. 꼭 나는 연필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든지, 연필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는 꼭 오색 볼펜이 옆에 있어야지 시작을 한다든지, 사람마다 루틴들이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뭐라 그래, 샤머니즘 같은 약간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일단 재미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최악의 결과가 자꾸 떠오른다. 누가 뭘 시켜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난 못하겠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사는 거 아닌가 싶다.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또 예민한 사람은 뭐라고도 하냐면은요. 반대로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양쪽에 다 반응하거든요. 너무 시끄러워도 안 되고 너무 조용해도 안 돼요. 그래서 입만 맞춰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또 책상에 앉으면 일단 딴 거 하느냐고 시간 일단 반 정도 보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버릇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 감정에 대한 것들을 왜 얘기했냐면 아까 비유를 하기를 죽음과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감 효과 얘기를 했잖아요. 마감 시간이 다가왔을 때처럼 밀도 있게 집중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미 사실은 성공했고 이미 박사 논문 여러 편 썼고 이미 깨쳤을 거예요. 그렇게 수행했으면. 그런데 그런 순백한 몰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해 요소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해 요소들의 대부분의 정체는 민낯을 딱 보니까 감정들이었다라는 거. 이걸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부정적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칠게요.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4가지 장애잖아요. 근데 사실은 4가지만 있겠어요? 더 있겠어요? 요 4가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였냐면 인도 나란다 대학교의 천재 스님들, 이 스님들이 요 4가지 장애를 좀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장애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 스님들이 보니까 이 샨티데바 보살이 노는 것 같지만 보면서 주변의 도반들을 보니까 저 장애들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뽑은 게 저 4가지고 이 4가지 말고 더 보편적으로 많을 텐데 그것들이 대부분 정체가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부정적 감정. 이것이 항상 내 발목을 잡더라. 내 발목을 잡더라. 그러면 이 부정적 감정이 왜 일어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더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정적 감정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꾸 우울감이 올라와요. 자, 이 우울함은 뭐 때문에 일어날까요? 원인이 너무너무 많겠죠. 예, 예, 원인이 너무 많겠죠. 뭐 예를 들면은, 자, PTSD 맞나요? 예, 외상후장애 트라우마. 영어 맞나 이거? 약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트라우마.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신체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생각길을 우울하게 만드는 회로가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반복돼 가지고 대로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워져 버린 거예요. 경향성이라고 하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 우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조건들만 딱 만들어지면 이 사람은 우울한 거예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원인이 정신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 말고도요, 사실은 육체적인 측면이 있다는 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 제가 아시는 어떤 할매가 약간 보니까 치매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라 그랬는데 본인이 치매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다가 결국은 병원에 갔거든요. 갔더니 치매 증상이 맞대요. 그런데 원인을 봤더니 여기 뇌로 올라가는 동맥이 약간 막혔어. 그것 때문에 치매 증상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정신적인 마음의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에 고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넣어가지고 뚫으니까 괜찮아졌어. 그 막힌 데를 뚫어버리니까 우울감이 아니라 치매 증상이 괜찮아진 거예요. 원인이 2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습관, 그러니까 정신적인 습관, 이것과 사실은 육체적인 문제. 이 2가지가 섞여가지고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에 장애들이 생긴다. 그런데 이 중에서 뭐가 더 고치기가 쉬울까요? 이게 알기만 하면 고치기가 훨씬 쉬워요. 이거는 알아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남이 교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신과 상담 100시간 받아보세요. 이게 되나? 안 돼요. 정신과 상담 100시간 받으면 정신과 상담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지. 이럴 땐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인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걸 학습을 하지, 자신의 정신이 교정이 되지가 않아요. 잘. 무슨 얘기냐, 이 정신은 물리적으로 바깥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가 교정해야 되냐면 자력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력.
이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원인이 분명하게 나오면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올라가는 혈관이 막혔어. 자력으로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너무 좋은 게 남이 뚫어줘.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맡기면 뚫어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병원비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비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아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세가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요가 동작을 해서 그걸 교정을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 지난한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누가 만약에 그걸 뚫어줄 수 있어. 전문가가.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며 그게 얼마나 그 비용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자, 제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감정들이 생기는 원인이 정신적인 습관의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교정을 해나가는 방법을 당연히 배우지만 그거 말고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게 특히 불자들이 많이 놓치는 게 육체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교정이 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육체를 교정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병들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은 건강해져야지.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 감정의, 부정적 감정의 문제는 사실은 건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막 죄책감이 들어요. 우울감이 들어. 자기 경멸, 낙담, 막 이런 게 들어요. 게을러. 생각해 보세요. 왜 게으를 수밖에 없나? 자, 아주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볼게요. 자, 게으름의 원인 보면 게으름, 쾌락에 대한 집착, 수면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하나가 염리심이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봐보세요. 쾌락에 대한 집착, 수면에 대한 집착. 그리고 쾌락에 대한 집착으로 여기 샨티데바 보살이 뭘 뽑냐면 식욕을 꼽거든요. 식욕. 많이 먹는 사람 치고 많이 자지 않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식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치고 수면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짝이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 뚱뚱하니까 많이 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당장 살이 찌니까 잠이 많이 와. 이런 구조를 우리는 사실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비만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겨울이라 살을 좀 약간 찌워서 피하 지방을 두껍게 해가지고 추위를 덜 타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는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제 예상보다 더 쪘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졸린다. 졸리면 어떻게 된다? 게을러진다. 그러면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건강에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육체적인 원인. 그래서 아니 게으름을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사람들이 게으름하고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드러난 과를 보고 과하고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원인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인드셋과 동기와 방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체계적으로 하나로 쭉 연속성 있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걸 로테이션으로 반복을 할 건데 다음에 다시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요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것들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요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불자들이 되게 많이
수행자들이 되게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수행을 잘하고 싶고, 수행을 힘있게 하고 싶고, 중간에 그만 안 두고 끝까지 하고 싶으면 건강해야 돼요. 무턱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용맹심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건강하지 않으면. 좌절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건강 때문에 힘이 꺾이거든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정진, 이것의 시작 제일 첫 번째가 준비 과정인데 여기서 꼭 준비해야 되는 게 건강이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엔 요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터 닦을 선, 그 터가 건강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 건강은 땅이요. 불교 우대수행은 그 땅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땅이 없어, 아예. 땅이 아예 없는데 없는 땅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요? 없는 땅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환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조금 더 그 정진과 수행의 민낯을 볼 필요가 있어요. 막 정진을 결과를 막 이야기를 해서 뭐 깨치면 막 사람들이 신통력이 생기고 막 깨치면은 뭐 7번째 생을 보고 뭐 막 깨치면은 뭐 어떤 능력이 생기고 막 이렇게 막 뭐 복덕이 구족하고 막 지혜로워지고 그런 거 보고 자꾸 환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과정 속에서의 핵심이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맨날 부딪히는 문제.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반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무리 멋있게 포장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저기 가고 싶으면 한 발 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은 전부예요. 거기 가고 싶은 마음 없어도 된다니까. 뗄 수 있는 힘이 있고 뒤에서 누가 억지로 데리고 가면 가요.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한 발 뗄 수 있느냐, 그리고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전부더라.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요 모든 과정 속에서 요 건강이라고 하는 힘이 없으면 저 건강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포함인데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를 않으면 준비조차 안 되고 시작을 못하고 계속 유지 발전을 못하고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한번 꼭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행을 많이 해보신 수행자라면 내가 왜 하던 수행이 꼬꾸라졌을까?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나는 수행은 많이 안 해봤고 그냥 사회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학업을 하든지 직업을 하든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면 그걸 하는 동안 내가 왜 끝까지 못했을까?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왜 발전을 못했을까? 그 밑바닥에 보면 항상 건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제 보면은 제가 약간 노스님이 돼가는 것 같아요. 원래 노스님들이 맨날 저런 잔소리 하거든요. 예, 노스님들이 살아보시니까 아는 거예요. 살아보시니까. 다른 것들 다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유명한 얘기죠. 우리 일본어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친구들 모임에 갔다 오셨대요. 친구들이 이런 농담을 하더랍니다. 우리 일본어 교수님이 굉장히 점잖은 분이거든요. 약간 일본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인데. 왜 일본 분들 굉장히 좀 점잖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점잖은 어투로 그 농담을 딱 읊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제가 정확히 연령이 기억이 안 나는데 60대가 되면 그 말 그대로 쓰겠습니다. 배운 년이나 안 배운 년이나 똑같더라. 60대가 되면 70대가 되면 일본어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세요? 그 점잖은 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들 앞에서. 제가 그래서 그걸 살리려고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60이 되니까 배운 년이나 안 배운 년이나 똑같더라. 70대가 되면 있는 년이나 없는 년이나 똑같더라. 80대가 되면 산 년이나 죽은 년이나 똑같더라. 그런 농담을 하셨대요. 그런데 너무 공감이 됐다고 스님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배웠다고 잘난 척하는 거 나이 들면 더 이상 못 써먹는 순간 오거든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아봐야 나이 들면 쓸 데가 없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는요,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배운 걸 써먹으려고 그래도, 그리고 열심히 배운 걸 쓰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거냐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그래야 그 교수님 농담 빌자면 80대서도 산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안 건강하면은 살았는데 죽은 거예요. 네. 어쨌든 정진의 핵심은 반복이다. 그리고 그 반복을 이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키워드 꼭 적어두시란 말이에요. 건강해야 수행한다. 건강해야 수행한다. 저는 사실은 저 관계성을 근거를 조금만 더 들어드리고 나서는 이렇게 결론 내드릴 거예요. 건강해야 수행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건강하면 수행의 성과는 저절로 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삼매에 들어요. 다른 애를 안 써도,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을 안 써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삼매에 들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정상. 건강의 목록까지 저기 있어요. 복덕이 부족한 게 건강한 거예요. 해안이 열린 게 건강한 겁니다. 업장이 별 많이 없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단동로니까 준비가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하게 집중력이 있는 거. 저게 안 되는 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 저게 되는 게 건강한 상태. 자, 건강해지기 위해서 한번 고민들을 좀 해보시고 그 정보도 좀 찾아보시고 실습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정진을 꾸준하게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